자, 온라인 클래스는 오랜만이죠. 다시 돌아왔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고지전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우리 전쟁이 얼마나 역같은지에 대해서 아주 긴 시간 토론을 해봤고요. 그때 고지전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던 전쟁은 6.25 전쟁입니다. 6.25 전쟁은 당연히 남북한 사이에 있었던 전쟁이고요. 이 6.25 글씨 색깔이 자, 이 6.25 전쟁이 일어나게 된 배경 뭐 이런 거 다 설명 이미 수업 시간에 한번 했고요. 한 번만 더 반복하면 이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널리 확산시키려는 국가들, 뭐 예를 들어 소련, 중국, 그리고 그들의 대리자였던 북한들과 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막으려는,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세력의 대표였던 뭐 미국,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지만 일본도 포함합니다. 군수물자를 팔아치웠으니까. 그리고 그들의 대리인이었던 남한, 이 세력들 사이에 벌어진 전쟁이 6.25였고요. 자, 6.25 전쟁은 1950년부터 시작해서 1953년에 끝났습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이 이후의 동아시아의 역사에 대해서 배울 건데 1953년 이후에 6.25 전쟁과 아주 유사하게 이 두 세력이 다시 한번 아시아 지역에서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 전쟁의 이름이 오늘 배울 베트남 전쟁입니다. 근데 이제 조금 아이러니한 거는 이 베트남 전쟁이 이 두 세력이 맞닥뜨린 이 냉전이라는 체제, 냉전 체제가 아주 극한으로 치닫게 된 전쟁이었으면서 동시에 이 냉전 체제가 극한으로 치달은 동시에 냉전 체제가 완화되는 계기로도 작용이 돼요. 이제 그 내용들도 하나 둘씩 설명할 거고요. 그러면서 이 베트남 전쟁 이후에 전 세계를 둘로 양분시켰던 사회주의 세력과 반공 세력들이 이제 녹아내리면서 서로 협력하고 화해하고 갈등을 해결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할 학습지는 요거예요. 학습지 27-2번이고 아마 온라인 클래스 수업 듣기 바로 전날 또는 전전날에 모든 반에게 다 나눠줬을 겁니다. 혹시 못 받았거나 뭐 결석을 해서 아니면 난 잃어버렸다 학교 놓고 왔다 하는 사람들은 온라인 클래스 학습지를 안에 들어가면은 다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그거 내려받아서 지금 수업 이거 들으시면 됩니다. 나는 요 내용을 그대로 필기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 필기 내용 따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러분들 프린트에 있는 빈칸들 하나하나 채우셔도 돼요. 자, 시작합니다. 오래 안 걸려요? 잠깐만. 목이 너무 안 좋네. 물 좀 마시고 올게 얘들아. 시작합니다. 오늘 배울 내용 다시 한번 베트남 전쟁. 베트남 전쟁. 자, 여러분들 프린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쓰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모칸도 쳐져 있을 것이고 이 베트남 전쟁이 일어난 거는 이건 안 적혀 있는데요. 1960년부터 1975년까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단 우린 당연히 이 베트남 전쟁이 일어나게 된 뭐 과정들, 배경들도 볼 거고 베트남 전쟁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도 볼 거고 베트남 전쟁 이후에 국제사회가 어떻게 다시 새롭게 재편되었는가도 볼 거야. 자, 이 베트남 전쟁이 일어나던 시기에는 당연히 아까 얘기했던 요 상태의 국가들이 그대로 존재합니다. 사회주의 세력이었던 소련과 중국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반공 국가들로 구성된 반공 세력이었던 미국과 일본이 존재합니다. 이 상태에서 이 두 세력이 베트남 내에서 서로 힘싸움을 하는 도중에 자기들끼리 직접 싸우면 3차 대전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그냥 베트남을 자기들의 힘 자랑하는 어떤 허수아비, 꼭두각시로 쓴 개념의 전쟁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한국 전쟁도 그런 성격이 아주 강했으니까.
자, 그러면 베트남이 어떻게 전쟁을 시작했는지 봅시다. 먼저 베트남은 아주 늦게 프랑스로부터 독립을 합니다. 자, 프랑스와 싸웠고요. 이거 지금부터 빈칸 채우시면 돼요. 프랑스와 싸워서 드디어 베트남이 독립을 쟁취합니다. 독립전쟁에서 승리를 거둔다. 요게 1954년도야. 우리가 1945년도에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배하면서 식민지가 해방됐으니까 왜 이러지 목이? 베트남은 프랑스에게 그 뒤로도 9년 정도 더 식민지를 당한 거지. 그러다가 54년도에 드디어 독립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베트남이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 독립 결과 국제적으로 이런 약속을 해요. 이거는 좀 중요하니까 좀 다른 색으로 쓸게요. 자, 이 색깔로 쓸게요. 제네바, 스위스 제네바죠. 제네바 협의라는 것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베트남과 프랑스가 결정하냐면 첫 번째, 베트남에서 국가를 새롭게 만들기 위한 전국적인 총선거를 실시합니다. 총선거. 국회의원도 뽑고 뭐 시장도 뽑고 뭐 도의원도 뽑고 다 뽑는 거야. 당연히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또 대통령도 뽑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총선거를 유지하는 그 시점까지만 프랑스군 남아있다가 총선거로 베트남 정부가 만들어지고 나면 바로 프랑스군이 철수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이 약속의 내용이 제네바 협의라는 거야. 요것도 베트남이 프랑스로부터 독립한 고해에 1954년에 제정이 됩니다. 자, 근데 문제가 이 당시에 베트남이 어떤 상태였냐면은 베트남은 요렇게 생긴 국가거든. 되게 길어요. 남북으로 긴데 가지 오이처럼 생겼어요. 되게 얇은 가지나 오이처럼. 근데 요 당시 베트남도 마치 우리나라 해방 이후에 남북한 갈라진 것처럼 남북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거든. 근데 우리나라 남북한 갈라진 거랑 똑같이 우리는 북한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였잖아. 베트남도 북쪽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였고요. 빨간색으로 표현을 할게요. 남쪽이 반공 세력이었어. 마치 우리나라 한반도랑 똑같이. 근데 문제는 우리도 전쟁 초기에 북한이 쭉 밀어내려왔던 것처럼 베트남도 이 위쪽이 훨씬 더 강하고요. 밑에가 조금 더 약했어. 이거는 이렇게 쓰면 좀 헷갈리겠다. 위가 훨씬 빨간색 사회주의 세력이 강하고요. 남쪽 이 반공 세력이 약했어. 왜? 베트남의 지도를 보면 알 수 있는데 베트남 지도 보면은 베트남의 위쪽이 바로 중국과 접경지대거든. 중국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여기 중국이야. 베트남 북쪽이. 그럼 당연히 중국의 빨간 사회주의 영향을 많이 받을 거 아니야. 직접적으로 도움도 많이 받겠죠. 그래서 베트남 국가 전체가 빨강색까지는 아니지만 빨강색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 사회주의 세력이 훨씬 더 강한 상태로 제네바 협의가 이루어져요. 이러니까 미국은 찝찝한 거야. 자, 미안합니다. 전화가 잠깐 와서. 자, 북쪽에 있는 북베트남이 훨씬 더 강한 상태였기 때문에 여기 남쪽을 관리까지는 아니지만 남쪽에 관심을 갖고 있던 미국의 입장에서는 여기 미국의 영향을 받고요. 이 위엔 소련의 영향을 받는데 이 미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제네바 협의처럼 총선거가 이루어지면 당연히 북쪽이 강하기 때문에 북쪽의 바램대로 무언가 베트남 전체가 빨개질 것 같은 거야. 근데 미국은 이게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어쩌지 고민을 하다가 미국이 먼저 손을 씁니다. 이 남베트남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요. 야, 우리가 너네 물질적으로 몽땅 다 지원해 줄 테니까 저기 저 선거 나가지 마. 선거 거부해. 라고 해서 미국의 지원으로 자, 빈칸 채웁시다. 자, 미국의 지원으로 남베트남이 선거를 거부합니다. 아, 왜 이렇게 표현이 안 써지지? 자, 남베트남이 선거를 거부하니까 이제 이 북베트남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이 남베트남을 흔들어 놓네? 안 되겠어. 야, 우리도 너희 남베트남을 흔들어야겠어. 라고 해서 이 남베트남 안에 있던 아주 소수의 북베트남과 친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야, 우리 북베트남에 너희 도울 테니까 저 남베트남이 미국 말 안 듣게 좀 너네 저기 좀 가서 흔들어놔 봐 라고 해서 이 남베트남 안에 있던 미국을 좋아하지 않던 세력들이 저항을 하기 시작해요. 이 북베트남의 지지를 받으면서. 자, 이걸 단어로 문장으로 쓸게요. 검은색으로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저 남베트남 내부에 있던 남베트남 내부에 있던 미국을 싫어하던 반미 세력들이 그룹을 하나 결성합니다. 자, 민족 이거 중요합니다. 민족 해방 전선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자, 민족 해방 전선을 결성해서 미국에 저항하기 시작해요. 저항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남베트남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리기 시작하는 거야. 이것을 열심히 북베트남이 지원합니다. 북베트남이 열심히 지원을 합니다. 이러니까 이제 북베트남과 남베트남 사이의 갈등이 엄청나게 커지면서 뭐가 시작된다? 베트남 전쟁이 시작이 돼요. 자, 미국은 본인들이 엎질러 놓은 물이야. 본인들이 다시 치워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저 전쟁을 참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무슨 명분으로 참전하지? 모든 전쟁에 참전하려면 명분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미국이 이 사건을 계기로 전쟁에 참여를 합니다. 자, 쓰십시오. 통킹만 사건. 이 사건은 1964년에 일어납니다. 이 통킹만 사건을 계기로 미국이 베트남전에 참전을 한다. 그러면서 전 세계에서 6.25 전쟁 이후에 확산되었고 고착되었던 냉전 체제가 훨씬 더 강화되고 극대화되는 결과를 갖습니다. 그럼 쌤, 저 통킹만 사건이 뭡니까? 요거는 베트남의 통킹만이라는 바닷가에서 베트남 그 군함이 미국 군함을 공격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우리를 공격했어? 우린 베트남전에 참전해야겠어 라고 해서 이 통킹만 사건이 베트남전에 미국이 참전하는 계기가 됐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통킹만 사건은 사실 미국의 조작이긴 했어요. 자기들이 자기 배에 그 포탄을 퍼붓고 이거 베트남이 우리를 공격했어 라고 해서 쳐들어간 것처럼 더 정확히 말하면 사실 포탄을 퍼본 적도 없어. 그냥 아무런 일도 없었는데 미국이 베트남이 우리 배를 공격했어 공격이야 라고 해서 일으킨 사건이 이 통킹만 사건이에요. 자, 어쨌든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이 참전을 하니까 당연히 베트남을 미국의 지원 속에서 막아내기 위한 누구와 누구의 또 도움이 시작될까? 소련과 중국이 어디를 지원할까? 붉은색의 북베트남을 지원하겠죠. 소련과 중국이 북베트남을 지원하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이 베트남 전쟁은 좀 독특했던 게 미국이 주도하고 미국이 일으켰던 전쟁 중에 거의 유일하게 미국이 패배한 전쟁으로 기록이 됩니다. 왜냐면 이거는 이제 세계사 배울 때 나오는 내용이라서 내가 자세하게 안 하겠지만 요 시기가 미국에서 반전 운동이 엄청나게 확산돼요. 전쟁에 반대하고자 하는 반전 운동이 엄청나게 붐을 일으키거든. 마치 우리나라 옛날에 그 탄핵 시위, 촛불 시위처럼 그때 엄청 사람들이 막 뭐 탄핵이니 촛불이니 이런 거 들고 막 싸웠잖아. 이런 것처럼 이 당시 미국에서도 야, 우리가 저 베트남 전쟁에 뭐하러 참전하는 거야? 우리 미군들 다 죽어 나가잖아. 베트남 전쟁 15년 동안 미군이 5만 8천 명이가 죽어. 내 멀쩡한 동생, 형, 누나, 아우가 어디 붙어있는지도 모르는 남의 나라 가서 다 죽고 돌아오는데 누가 좋아하겠어. 그 돈도 엄청나게 쓰거든요. 그래서 반전운동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동시에 많은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가 발생하면서 점점 미국 내에서 전쟁 그만하자 라는 여론이 확산되고 심지어 베트남이라는 국가 자체가 평지가 별로 없는 엄청 우성한 정글지대거든.
그래서 베트남 군들이 미군들을 상대로 전면전을 절대 안 하고요. 거의 게릴라 공작만 해요.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그래서 미군들이 엄청 히스테리성 막 이런 고통에 빠져. 제대로 전쟁조차 못해요. 그때 베트남의 정글을 다 박살내자고 미군들이 막 고엽제 뿌려서 식물들 다 죽이고 한단 말이야. 그래야 숨을 곳이 없어지니까. 근데 고엽제를 아무리 뿌린다 한들 한 나라의 모든 동식물을 다 죽일 수 없겠죠. 그 고엽제를 뭐 맞고 느끼게 된 사람들만 오히려 오늘날까지 후유증으로 남게 되고 결국 전쟁에서 미국이 점점 불리해집니다. 미국의 전세가 점점 불리해집니다. 자, 요러고 나니까 아씨 어떡하지? 이 베트남 전쟁을 우리가 일으키긴 했는데 아 이거 어떻게 좀 핑계대고 못 빠져나가나? 라고 하다가 이 당시에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닉슨이라는 사람이 요것을 발표해요. 자, 이거 쓰세요. 중요합니다. 닉슨 독트린이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독트린은 쉽게 얘기해서 그냥 선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닉슨이라는 사람이 했던 선언이라고 보면 돼요. 1969년도에 미국 대통령 닉슨이 닉슨 선언이라는 것을 합니다. 근데 이 내용이 뭐였냐? 첫 번째, 이 대부분의 내용은 아시아 지역의 안보, 아시아 지역의 안보에 대한 선언이야. 안보는 뭐 다른 말로 뭐 치안 이런 거겠죠. 근데 이 아시아 지역의 안보에 대한 미국이 어떤 선언을 하느냐? 자, 미국은 더 이상 아시아 지역의 갈등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는다.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하는 뭐 내전, 뭐 전쟁 이런 것 등 전쟁 등은 스스로 해결해라 라고 선언한 것이 스스로 해결이죠. 닉슨 독트린입니다. 이제 우리 이 전쟁 못하겠다 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우리가 패배했습니다 라고 선언하고 도망가긴 쪽팔리니까 우리는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 점점 간섭을 하지 않겠어. 너희들끼리 알아서 한번 해결해봐 라고 해서 슬슬 출구 전략을 짜는 거야. 발을 빼기 시작하는 거야.